안녕하세요. 어, 춥네요. 그죠?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 우리는 분명히 뭐, 피해 금액이라고, 해서, 뭐, 4조 원, 뭐, 3조 원, 2조 원. 제가 오늘, 그, 여러분들이, 그, 통상적으로 원화로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국내 가상 자산과 관련된 그 거래소의 가격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에 제출했던 그 개수, 암호화폐당 개수를 곱해보면은 한 4조 원이 좀 넘어요. 이더리움만 해도 오늘 계산을 한 거는, 한 58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약 3조 원 정도가 되고, 비트코인을 16억인가? 아니지, 저거 1억 6천 얼마로 계산을 했을 때, 그게 한 8천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어, 이 USDT를 계산을 해보면은, USDT는 그냥 제가 따로 계산을 하진 않았는데, 한 1,400원 정도로 계산을 해도 한 3천, 어, 그 3천원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럼 다 합치면 4조 원이 조금 넘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개개인이 아무도 지금까지 계산을 똑바로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몇 개가 들어가 있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이게 웃기다라고 생각을, 뭐, 제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게 본래 나왔던, 어, 날짜는 2025년 6월 15일에 이게 나왔어요. 타이틀은 2조 4천억 가로챈 KOK 코인 운용자 보석 석방의 피해자들 뭐 분노,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쭉 이제 나머지는 나중에 한번 포즈 눌러놓고 한번 보시고, KOK 재단 운영자 김모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2일 김 씨 측이 보석을 청구한 지 8일 만이다. 이거 정보방에 올라왔는 건데, 예전에 제가 이걸 이미 설명을 다 드렸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서. 그런데 뭐 오늘 또 제가 어제 올렸던 글에 대해 줌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런 어느 누구도 반박을 하는 사람조차도 없어서 일단은 이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글을 자세히 좀 따져보시라고요. 김 씨는 KOK 재단 경영진과 함께 21년 4월부터 7월까지, 23년 7월까지 가상자산으로 다단계식 사업을 벌여 48만 뭐 몇 명으로부터 2조 4천억 상당의 예치받아, 암호화폐를 예치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공소장에 나왔던 내용을 똑같은 내용인데 요것과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뭐 날짜 이런 것들 다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돈을 받아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드, 다빈치 코인, KOK 등 시세 요만큼 상당의 가상자산을 요 돈 받은 걸 가지고서 요런 것들을 샀는데 요거의 가치가 이 정도가 됐고 이거를 또 그러니까 요러한 어 암호화폐로 바꾸어 가지고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는 암호화폐를 예치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요거를 또 예치를 받아가지고 뭘 했느냐 가로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투자금 명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투자금 명목이면 투자를 뭘 해야 되는데 투자를 어디에 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투자를
우리가 아는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뭐 누구나 잘 아는 삼성전자니까 삼성의 뭐 디스플레이와 관련되는 쪽, 뭐 냉장고와 관련된 거, 뭐 TV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설비를 투자를 하느냐, 그런 쪽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것과 가상자산의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놔놓고 여기에서 투자금 명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게 정말 저는 뭐 그 소위 말해서 이게 그 속어인데 학을 띠겠어요.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지 않냐는 식의 그 표현을 저는 계속 하는 거예요. 스태킹과 이 투자금이라는 거를 투자 목적 뭐 이런 표현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여기에다가 제가 어, KOK 4조 원대 사기라고 이렇게 그 검색을 한번 그 넣고서 검색을 해보면은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내용들이 정말 여기에서 내용들은 대부분이 돈을 받았다는 식의 표현인데,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사기다라고 이제 모든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 국민일보에 올렸던 그 제보를 했고, 그 내용이 나온 건데, 여기도 저는 분명히 배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기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어, 경찰 측에 재수사를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예전에 다 보여드렸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이 이 같은 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7월 4일 강남경찰서의 코코인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여기 7월 4일이라는 건 제가 잘못 줘서 그래요. 7월 4일자로 알림이 왔는 날짜고, 실제로는 7월 1일에 강남경찰서 쪽으로,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7월 1일에 이미 재수사 요청을 결정을 했어요. 강남경찰서에 문의를 하니까, 뭐, 그 사건 관련자를 순차적으로 조사하는 등 재수사 과정에 들어간 건 맞다. 재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가 어렵다. 근데 여기에서, 어, 이, 여기 보시면은, 요런 내용이 또 추가가 돼 있어요.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건 경찰 수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국감에서 법사위에서 요번에도 뭐 국감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 질의를 했던 의원이 뭐 야당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재수사 요청이 2%였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2%. 그러면은 보안 수사와 재수사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안 수사는 그 퍼센티지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80 몇 프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안 수사는 검찰이 요구를 하는 거는 이거를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기소를 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할 때 이게 불기소를 할
사항인지 아니면은 송치가 돼서 왔기 때문에 기소를 할 것인지. 근데 기소를 하려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보충이 돼야지 기소를 할 수 있겠다 해서 보안 수사를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수사가 돼서 송치가 돼서 넘어왔는데 이거는 이 부분,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불기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송치를 했다는 이야기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혐의가 있음으로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경찰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은, 이거는 불기소감인데, 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 불기소가 될 만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보안 수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보안 수사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검찰이 어느 정도 그 수사 기록, 수사 내용에 대해 가지고 확신이 서지 않았을 때 보안 수사를 요청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찰이 불송치를 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재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그런 보안수사 요청을 적어도 재수사 요청보다는 엄청 많이 할 수 있다 했을 거다라고 보여요. 근데 재수사 요청은 퍼센테이지가 말해 주듯이 2% 요번에 국감에서 나왔으니까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정도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확인을 했을 때 너무나 이, 그 수사가 잘못됐거나, 그 다음에 이 수사 결과 자료가 넘어왔는데 그 내용을 보고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재수사 요청을 하는 거예요. 경찰도 검찰도 한 사건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한테서 다른 다음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베이어에서 어떠한 조립을 할 때 네 단계에서 해야 될 게 있고 네 단계가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로 그냥 넘기는 거죠. 넘기고 나면은 다시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분량은 한 거지요. 마찬가지로 경찰에서도 사건이 접수가 되고 그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송치든 불송치로 한 사건이 끝나야지만이 자기한테서는 이제 뭐 자기의 업무에서는 빠져나가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월급은 시간이 지나면은 나오는 거고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해 가지고는 불송치되는 거를 재수사 요청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런데 불송치 한 건에 대해 가지고 제가 불송치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그 날짜 기준으로는 그게 6월 24년 6월 29일에 불송치 결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7월 4일에 받았던 그러니까 통지서로 우편으로 받은 거는 훨씬 뒤에 받았죠. 6월 29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알림으로 받은 게 그 7월 4일이었는데 거기 날짜를 보면은 7월 1일에 재수사 요청을 한 걸로 표시가 돼 있어요. 날짜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6월 29일자로 불송치 결정이 됐으면은 6월 29일에 행랑으로 발송이 돼도 6월 달은 30일까지밖에 없어요. 6월 30일 하루, 7월 1일에 접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서울 내에 있으니까 행랑으로 보냈다고 하면은 바로 당일날 접수가 됐든지 아니면 29일 날 발송이 됐는 게 뭐 6월 30일에 받았던 그렇게 했을 건데 7월 1일자로 재수사 요청이 됐어요. 볼 것 없다 이거예요.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5개월을 수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 경찰관이 제대로 했을 거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24년 12월 13일에 울산경찰청으로 입원이 됐다라고 제가 또 통지를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경찰하고 담당 수사관하고 연락을 계속 취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2주 후에 제가 직접 울산경찰청을 방문을 해서 민원실에 의견서를 하나를 제출하면서 그때도 간단하게 정말 통화를 했고 하는 이야기가 법리 해석을 좀 해야 된다. 좀 기다려달라. 그리고 시간이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하다 안 돼가지고 집회를 한번 했죠. 그때까지도 1차 집회 때까지 못 만났어요. 2차 집회 때 드디어 한 번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야기를 해 보는데 우리 KOK 시스템에 대한 스태킹에 대한 개념도 없고 원금에 대한 개념도 사실 없고 다 그랬던 거지요. 그때부터 시간이 계속 걸려가지고 9월 29일에 불송치가, 아, 9월 29일에 아마 불송치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저는 아까 보셨던 그 뭐 기사 내용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다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3시간을 정언을 했고, 신문을 하고, 뭐, 검찰, 변호인이 신문을 하면은, 그 내용이 3시간짜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한 9시간 이상을 그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 이 기억을 못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제 기억으로는 11차였나 10차였나 하여튼 이전에 거는 몇 차에 걸쳐 가지고 제가 그걸 재판 내용을 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줌을 했는 내용이 영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정보가 전달이 되고 그거를 듣고서 판단을 하고 하는 거는 개인의 뭐 어, 개개인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것까지 뭐, 제가 이야기한 의도대로라고 또는 있었던 내용을 전달한 내용을 가지고서 저는 자기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여러분들 각자도 판단을 해보라고 이런 영상을 계속 올렸죠. 그 다음에 공지사항 또는 그 언론 기사,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뭐 언론사에서 올려놓은 거, 그 다음에 미덕 등 또는 그 고레벨들 또는 소개를 많이 한 사람들 강의라고 뭐 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저는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한 횟수가 제가 그 지난번에 확인을 했어요. 700개였는지 800개 정도가 올라갔었어요.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피해자면은 누구든지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은 그 내용을 보고서 정보를 소위 말해서 전달을 받은 거고, 그 정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오늘은 이 공지사항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네. 내가 들어가 볼 수 있었어요. 들어가가지고 보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생각을 하는 그 판단, 뭐, 이 설명이 맞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근거로 봐서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 각자가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이전에 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김판종 씨, 그 다음에 명배영이라는 사람은 알비온이라는 업체의 대표이사예요. 그 다음에 송가병, 뭐 이런 사람으로부터 저는 고소를 당했죠.
뭘로? 명예훼손으로. 근데 다 불송치 났죠. 모욕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제가 욕을 했으면 그거 욕설 자체가 그냥 모욕죄예요. 이거는 실형 살고 뭐 이 벌금으로 되지만 정가가 남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뭐 일단은 제가 사과도 아니고 과실을 한 게 아니고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죄를 했어요. 정식으로. 그래서 처벌 불원 순간 뭐 그거 뭐 이런 거에 합의를 해줬어요. 네, 제출을 했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그 단체도 있고 뭐 정보공유방이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 두 단체 뭐 다른 단체는 아예 존재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단톡방이라는 데에 최대 인원이 한 단톡방에 최대로 그, 그 단톡방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이름을 얹고 거기에서 나눠지는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최대 1,500명이에요. 예전에 정성환이라는 그 유튜브가 했던 방은 두 개가 있었죠. 1,500명이 넘어가니까 다른 방을 한 개 더 만들었어요. 걔는 결국에는 뭐 그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다른 코인 토큰들을 소개하는 걸로 변질이 됐고 뭐 그랬는데 일단은 딱 두 개가 있어요. 저희 단톡방은 저희 단톡방까지 하면 세 개가 있어요. 저희 단톡방에는 지금 107명이 있어요. 한때는 약 1,000명 가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그 단톡방은 지금 실제로 회원제로 관리가 되는 방이 따로 있고요. 그것도 전 조직위원장과 현 조직위원장이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두 개의 방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정보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한 방은 1,000몇 명이 있는 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방이라고 하는 데에는 뭐 이것도 한 300명 가까이 갔다 지금은 한 282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요 최근에 뭐 조금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 그럼 300명, 1,000명, 뭐 100명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재판이 있었고 또는 어떠한 뭐 그 공지사항으로 이 유튜브로 또는 뭐 그 언론 기사가 나왔는 내용을 정보를 공유를 하면 이거 다 합쳐봐야 2,000명도 안 돼요. 피해자는 몇 명이냐? 80만, 뭐 어떤 데는 90만, 어떤 데는 100만, 어떤 데는 뭐 186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80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한 300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300달러 정도를 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일까? 300달러. 그거를 80만 명이라고 했을 때 다 80만 명, 80만 명이 수천만 원, 수억 원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은 30만 원씩만 쭉 다 했을까? 잘은 몰라도 최소한 70% 이상은 30만 원대 뭐 적은 금액을 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또는 이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보상을 받은 거를 나눠줘가지고 회원이 된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겠죠. 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소개를 했는데, 나도 스테이킹을 꽤 많이 했는데,
내가 소개를 한 사람들이 또 이 스테이킹한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의 수량을 사기 위해서 암호화폐 KOK를 또는 비트 이더를 사기 위해서 소요됐던 금액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됐을 때 이런 사람들만 정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도 뭐 한때는 한 2천 명 제일 많이 조회를 한 숫자는 한 5천 명 정도까지 갔어요. 지금은 한 200명도 안 돼요. 따지고 보면은. 어떤 때는 뭐,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200명은 넘었었어요. 뭐, 이게 계속적으로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뭐, 한 500명대 있다가 400명, 300명, 200명, 지금은 100명대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피해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니 같은 놈이 좀 해주고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저는 너 같은 놈이고 자기는 사람이죠.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뭐 잘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말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저를 뭐 이 금전적으로 뭐 개인 후원이든 뭔가를 해가지고 도움을 주신 분들은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만 좀 이 협상을 해가지고 딜을 해서 우리만 이 피해 복구를 하는 건 어떻겠느냐.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생각은 계속 좀 가지고는 있었지만 뭐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수사 요청까지 있었고 그렇다 하면은 이제는 그냥 굳이 뭐 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고 명백하게 잡을 수가 있는데 뭐 그냥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면서 미국의 이제 파트너도 뭐 지역 그 설명회 갔을 때 몇몇 분들도 전화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투트랙으로 간다고 하나는 기본으로 가던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그 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소위 말하는 합의지요. 뭐 합의식으로 하는 것도 두 가지를 병행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이 정보방이라는 데서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참석을 한 사람이거나 저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에요. 근데 합의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 사기든 뭐든 범죄를 당했을 때 형량을 줄이거나 뭐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못하는 경우 뭐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합의를 할 수 있고 이 피해 금액을 빨리 찾기 위해서 합의를 트라이를 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일부를 막아놔 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나름 좀 알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을 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합의를 해주는 거죠. 근데 나머지 일반인들은 그런 걸 할 줄을 모르니까 보면 이제 싸움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합의라는 거는 이런 상태에서는 범죄 수익이라고 100%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합의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소위 말해서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고발을 한 사람,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깝깝한 사람이 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합의를 저희 단톡방에 한 60명, 70명 정도를
합의를 해주겠다.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되죠. 이 범죄예요. 그리고 그 60명, 7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왜 해당이 됐느냐? 이만큼 싸우도록 저에게 힘을 실어줬으니까. 그 개개인이 아무리 자기가 뭐 그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줬다 한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제가 다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제가 이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줬기 때문에 뭐 잘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KOK를 하면서 우리가 보상을 왜 받아요? 기여도라는 게 적용된 거예요. 우리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은 월급 그냥 주나요? 기여도에, 그게 결국에는 기여도예요.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예요. 틀려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그 정보방이라고 하는 데에 그 글을 띄운 사람이 스스로가 지가 정말 김주경인지,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이거예요. 소위 말하는 익명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 좀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어떤 것도 다 좋다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다 그 영상으로 다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어떠한 데보다도 투명하게 모든 것들을 했다. 그리고 이게 이빨림으로 해가지고 내 혼자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고소 고발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고소 고발자를 제가 알겠죠. 그럼 대지신문을 시키는 거죠. 네가 뭐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뭐가 있는지 걔들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잠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 제가 협상이 됐다. 그럼 지금 올렸던 모든 영상들을 다 내려버리겠다. 협상을 하면서 진행이 됐던 거를 그대로 나는 다 내려버리고 니들한테는 하나도 정보를 주지 않겠다.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영상 올린 거에 목소리 듣기 싫다고 지랄하지. 뭐, 소위 말해서 노숙자라고 꼴보기 싫다고 뭐 그랬으니까 다 내려주면은 그들이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자료를 찾아가야 돼요. 아, 저 사람들은 뭘 가지고서 뭘 했는지 우리는 입 다물고 있으면 되고 했다 손 쳐도 다음 우리 끝나고 나면은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었어요. 우리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의 피해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줬다. 그럼 다음 사람이 찾아가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단체에서 이미 그 시도를 했어요. 안 됐어요. 그거는 사기 등과 관련돼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 안 될 거예요. 죽어도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것 싹 다 갈아엎어 버리고 우리 기여도가 있는 사람들까지만 해가지고 우리 먹고 떨어지면은 우리는 저는 할 만큼 했어요. 횟수와 기간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에 저희 지금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를 아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날짜가 맞을 거예요. 날짜까지는 모르겠고
2022년 7월 중순 김천 KTX 역사가 있는 가까운 지역, 가까운 데에 김천 센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설명회를 2주일 연속으로 했어요. 그 날짜 기준으로 보면은 22년 7월, 23년 7월, 24년 7월, 25년 7월, 3년이 넘었고 10월 30일에 오늘이. 그러면 약 3개월 정도, 3년 3개월 정도를 제가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렇게 하는 중에 거기에 참석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단톡방을 만들었고, 그거를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쭉 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대 악마라고 하는 여자들 4명이 엄청나게 갈궜어요. 그리고 어떤 익산이 저쪽 전라도 어느 한쪽에 한 사람이 수십 명을 이 단톡방에 초대를 했다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주르륵 다 데리고 또 다 나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 단톡방을 만든 방장이라는 작자가, 비상대책위원회의 방장이었던 작자가 답변을 했느냐?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 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방 뺏었고 사람들 모였고 누구 때문에 모였는지 생각해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방이 운영이 됐죠. 고소도 하고 시위도 하고 방송 출연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했어요. 근데 그 멤버들은, 기존 멤버들은 대부분이 또 다 사라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창원에 있는 사람은, 그 방장이라는 사람은 협박까지도 협박 비슷한 것도 했더라고요. 거기에 계속 있으면은 다음에 피해 복구가 됐을 때 그때 도움을 하나도 안 준다. 걔 코딱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지, 지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왔고, 오다가 또 거기는 나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본래 이거였는데, 정보방, 비대위방, 이런 게 있으면은 그 각각의, 제가 280 몇 명 있는데 그 3차 공판에 대한 거, 12차 공판에 대한 거, 그걸 하나 올라온 게 있느냐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정보방해하는 데서는 그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정보를 공유를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었어요? 근데 정보가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데에서도 정보가 나온 게 있냐고요. 개개인 그게 글을 올리고 글을 올려가지고 얼마나 그 내용을 전달을 하겠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3시간을 들었으면은 설명 붙이고 이런 거 좀 하다 보면은 다를 할 수도 없지만은 3배 이상 설명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시간상으로 3배만 해도 3시간짜리는 9시간을 글로 써줘야 돼요. 상식적으로 못해요. 그 간단한 내용 몇 개 적어 놓는 게 그게 정보 공유예요. 근데 되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해요. 그럼 저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제가 지금 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심정으로 하고, 저 사람이 느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 딱 써놨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을 전달을 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 감지를 하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모션을 하고 음성, 그다음에 이제 톤 자체가 이게 뭔가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다라는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없는 글로서의 내용 전달은요, 똑같은 내용을 전달을 해도 10분의 1의 전달력도 없어요. 근데
재판에도 오지 않는데 재판 내용을 공유한다.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 소스를 주는 사람이 있다. 그 소스를 준다는 사람 자체가 뭘 알겠어요? 제가 들어봤을 때 어제 그 공판에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내용 들었으면은 거기에서도 짚어야 될 잘못된 내용들이 수두룩했어요. 제가 한 시간 정도 들었는 내용만 가지고도. 근데 이제 프리젠테이션은 한 시간을 다 한 건 아니지만은 투자금이라는 표현 맞지 않다. 뭐가 투자금이냐. 뭐 등등 해가지고 기가 차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재판에서 이야기를 못하면은 검사한테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잘못된 내용이 나왔다. 그거를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야죠. 의견서라도 제출을 해야죠. 그게 대표가 할 일이고 피해자들 위해서 뭐 회비 형태로 받아가지고 거기는 공적 자금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나는 안 한다 했어요. 머리 아프고. 그걸 어떻게 또 써요? 어떻게 써요? 그래서 그런 건 안 한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하는 일이 거기에서 카톡, 단톡, 방에서 단톡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뭐 몇 페이지짜리를 만들어서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한다 손 치더라도 재판 내용은 제대로 전달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어, 저는, 이렇게 내용을 전달을 하면서 근거를 가능한 근거가 있는 건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그 근거가 없는 거는 객관성을 제3자가 보더라도 이, 뭐, 반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내용들. 그럼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좀 맞지 않다. 객관적으로 니는 설명을 했다 손 치지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반박의 내용들이 그러한 주장, 의견들을 내야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뭐 지가 뭔데 뭐 질문의 강도를 점점 세게 할 거다. 개 코딱지 같은 소리 하고 자빠진 거죠.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저 새끼 나쁜 놈이네. 그거지. 그거 맞잖아요. 아니, 우리 단톡방에도 그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누군가로부터 분명히 뭔가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뭔가를 전달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인지, 발톱에 때만큼도 모르는 사람인지, 그 분간도 못해요. 그래, 결국에, 소위 말해서 쥐뿔도 모르는 것들로부터 들었는 내용을, 그걸 가지고서 정보를 공유한다, 또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뭐 저기 나쁜 사람이라고 그냥 분류를 하거나 그리고 또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는 뭐 저는 이런 대부분의 내용들은 영상 녹화를 해가지고 저기 올려놓으니까 저 이거 뭐 편집 안 해요. 올려놓으니까 듣고서 뭐 판단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뭘 아는지를 뭔 내용을 공유를 하는지를 심지어 뭐 누군가가 이 그 피해를 본 거를 복구를 하는 데에 뭐 한쪽은 새로운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또 한쪽은 뭐 이전에 이 플랫폼을 가졌는 메인넷을 가졌는 아발란치와 연결을 해가지고 수합을 해주는 지랄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또라이 같은 그 짓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싸움도 안 되고
소위 말해서 그냥 스스로 뭐, 그, 요런 상황을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아니, 불송치가 되는 것이 재수사 요청이 넘어올지 안 올지 모르지 않느냐. 맞아요. 불송치 되는 건에 대해 가지고 재수의 요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은 할 게 없지만 저는 너무나 할 게 많아요. 면담이 1차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요. 왜? 이미 수사 자료라든가 증거 자료 설명했던 거, 제출했던 내용, 그 다음에 의견서들, 이런 것들 다 보냈잖아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검사가 이 프리젠테이션 한 내용을 가지고서 반박을 정말 많이 했었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앞에 부분을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뭐 한 20분 정도 더 했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11시 조금 전에 제가 들어갔으니까, 한 1, 2분 전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나머지 내용들, 그런 거에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해요. 안 해요. 그게 못하니까 안 하겠죠. 제가 그 3심 중에서 주심 판사는 왼쪽 그 젊은 판사님이고 중간에 있는 판사님이 합의제 뭐 그 저기 뭐 소위 말해 대장 판사죠. 계속 그 내용을 주시를 하면서 듣더라고요. 경청을 하더라고요. 아까 울산지법에서 뭐 나온 거 뭐 8월 2일인가 뭐 며칠에 그 소위 말해서 보석 신청을 했는데 한 6일 만인가 뭐 8일 만인가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시간 끌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답답할 거 없죠. 불구속 상태에서 답답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6개월이라는 기간 이상을 못 해요. 구속을 계속 못 해요. 하고 싶어도. 좀 더 참아도 되는데 그것도 뭐 보석금 내고 나왔겠죠. 그럼 나온 상태에서는 얼마나 편안해요. 근데 싸움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질질 끌고 이걸 끌어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사기동으로 질질 끌어주니까 이 배임과 관련된 거는 경찰도 신경을 별로 안 쓸 거다. 뭐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건데 소위 말하는 커넥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우리가 그 전라도의 그 검사, 경찰 뭐 이런 사람들 다 포함이 되는 가상자산 범죄 그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들 현금으로 받았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커넥션이 되는 쪽은 아마 필요 받을 거예요. 아니라고 뭐 단정적으로 할 수도 없고 맞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라니까요, 이게. 어떤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불송치 이유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는 답변을 가져갔는데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이게 뭐 7가지를 가져갔으면 7가지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불송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하나에 대한 그 반박을 이유를 다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경찰이 나도 그렇고 경찰이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팀의 의견이 그러니까 불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법리적으로 그쪽은 뭐 소위 말하는 전문가니까 법리적으로 해석을
그쪽에서 하면은 그쪽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본래는 633이거든요, 통상. 그러면 6개월, 3개월, 3개월, 1심, 2심, 3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1심이 10개월이 넘었어요. 10개월이에요, 10개월. 그럼 저보고 아무것도 한 거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를 지금 판사한테 가가지고 당신 6개월 내로 1심 판결을 낼 거다라고 피해자들도 많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차, 13차, 14차까지 아마 잡혀 있을 거예요. 원래 넘어간다고 봐야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고요. 그리고 시간이 질질 끌어주니까 경찰은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사기동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뭐 송치까지 하고 기소거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웬 배임이냐 이런 식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중에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저는 100% 실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이 올렸던 내용, 그 내용은 결국에 누구를 조져버리겠다라고 올려놓은 의도를 가진 내용이에요. 근데 맞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개인, 딜을 하는 것도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투트랙으로 간다. 그건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거고, 몇몇한테. 그 다음에 하던 거는 계속 하고, 이것도 해본다 이거요. 하다가 이게 문제 되면은, 협상이 문제 되면은, 이거 취하하면 돼요. 제가. 왜? 단체 고발을 했다면서 왜 니 혼자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단체 고발을 하는데, 니들이 준 그 내용 중에서 이거를 다시 하겠다고 하면 다시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변호사비가 얼마 되지를 못해가지고 변호를 저 혼자밖에 못 해주는 걸로 해서 그거를 지급을 했어요. 선임료를 줬어요. 근데 또 더 웃기는 거는 단체 고발에 참여를 하면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여럿이었었어요. 그럼 경찰에서 불러서 가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원금이 뭐냐? 현금입니다. 이야기 답변할 기고. 그럼 당신이 원금이라고 하는 돈은 얼마냐? 내 지갑에 뭐 몇천 또는 몇만, 몇십만 달러 있는 거, 그걸 보고서 나 이게 내 피해 금액입니다. 이런 이야기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범죄와 관련된 거를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다 했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집행부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부분 다 뒤로 숨는 사람들이에요. 그 한상무라는 사람은 앞으로 나왔다가 뭐 배알이 꼴리는지 지 혼자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경찰에 수사를 하거나 진술을 하러 가고 뭐 하는 거, 한 사람이 공동 대표자로 하겠다라고 하길래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결국에 하지 않았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럼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누가 했느냐?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을 하는 거는 저는 협상만 해준다면은 이거
끊어버리고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모든 자료들을 싹 다 내려버릴 거예요. 스스로 앉아 해보라고. 내가 왜 맨날 요거도 묻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허위 내용들을 올려가지고 사람 뭐 어떻게 보면 비방하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저는 정말 잘못 하나도 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내용 가지고 고소하려면 하려면 하라 이거예요. 저는 뭐 그 여러분들 잘 아는 지금 우리가 고발한 사람 그다음에 뭐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 그다음에 그 어, 미리움의 자회사 뭐 중에 하나인 명배영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고소당하는 거. 명배영은 제가 그거를 순고를 통해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내용 뭐 그렇게 저를 음해를 하기 위해서 음성 파일을 만들어 달라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오픈했어요. 좀 그렇게도 싸웠는데 지금은 피해자가 피해자를 공격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피해자일지 저는 의심이 간다는 거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되게 무식하거나, 아니면은 범죄자들과 한패인 자, 이것 말고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정말 너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을 보고서 다 280 몇 명이 다 입 다물고 있잖아요. 사실 확인이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가 그 내용들이 저는 2021년 4월 15일 두 개의 그 중앙 동아에서 기사 나온 거에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개혁의 재단과 플랫폼 운영 계약을 했다. 나왔죠? 보여줬죠? 그 다음에 5월 7일에 블록체인 투데이에 미디움 주식회사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이 미디움 파운데이션,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 법인으로부터 그걸 다시 받은 거다. 받았다. 그러면 그 앞에 나왔던 내용들 전부 다의 밑에 내용, 기사 내용 보면 전부 다 주식회사 미디움의 기술을 다 언급을 했다. 그 다음에 이 플랫폼 가격 인상이 된 거 그거 다 정리를 해보면은 4월 22일이 바로 0.5달러에서 1달러로 플랫폼 가격 인상을 했다. 누가 했느냐? 그 당시에 미디움 인코퍼레이션과 미디움 리미티드 두 개가 있을 때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에서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지 주체는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이어야 된다. 미디움 INC로 나와야 된다. 근데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으로 3월 22년 3월 20 며칠 뭐 그때까지 계속 그게 나왔고 그게 이름이 싹 바뀌어가지고 메타 M으로 그 다음에 좀 나오다가 K스테디움 팀 이름으로 나오다가 K스테디움 PT 이름으로 나왔지. 이런 것들을 저는 보면서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 미디움 리미티드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 페이퍼 컴퍼니 1달러 자본금을 가진 데에서 투자금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투자를 했어요. 개 코딱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는데도 전부 다 고소를 한 사람들은 뭐라고 적어놨어요? 투자금이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잖아요. 뭘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금을 받아요. 그쪽에서 뭘 투자를 하는데,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빌려오거나, 바뀐 게 없잖아요. 그리고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근데 뭘 정보를 공유를 받고, 뭐, 외형적으로 피켓 만들고, 플랜카드 만들어가지고 뭐 잡고,
구호 외치고 시가 행진하고 비 오는데 찝찝하다 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쓰잘데기 없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관점에서는. 경찰이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 이게 범죄라는 거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줘야지, 그게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너무, 나이도 있고, 이런 내용에 접근도 하기 힘들고, 아픈 사람들도 많고, 정신도 혼미한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제가 손들어 부리면은, 정말 이건 뭐 범죄자들만 좋은 꼴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탁 깨놓고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뭐, 후원금을 좀 받았다. 그러면 제가 이거 다 그냥 없는 거 치고, 내가 그 협상을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만큼 받았는데 이거까지 좀 더 해가지고, 제가 모든 거 다 그냥 엎어버리고, 그 받았는 사람들 명단 하나하나씩 체크해가지고, 그만큼 돈을 다 보내줬을 때, 여러분들 그거 원해요? 그럼 저는 편하네요. 최근에 어떤 한 분은 운송을 해요. 운송을 하는데, 평상시에 그 자기가 하던 그 외에 하루는 따로 그 뭐 여분으로 그 엑스트라로 일을 한 가지를 하는데 한 날 연락이 왔었어요. 그 일을 한 금액은 제가 아, 매주 있는데 매주 그거는 뭐 개인 후원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어떤 주는 두 번 있고 그 다음 주는 없고 했는데 그거를 계속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만큼 지금 싸울 수 있었고, 그만큼 제가 이거 개인 후원과 관련해 말씀을 드릴 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게 시간을 불어달라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거. 직접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제가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개개인이 하는 거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만 원치, 뭐, 자료를 만들고, 2만 원, 3만 원, 5만 원, 뭐, 10만 원, 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그걸 각자가 그 돈만큼을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왔을 때, 이게 쓸모가 있을 거냐. 그냥 극한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비유를 들자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심지어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공짜로 보는 거지요. 공짜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공짜로 저 사람이 저만큼 내용을 전달을 해주는구나. 저 이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제 계좌번호를 거기 적어 놨어요. 자발적인 개인 후원을 받겠다고. 풍족하냐? 풍족한 적 없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런 표현을 분명히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책임을 못 진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속으로는 뭐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까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거 다 그냥 끝내버리고 혼자서 내 가족 것만 해가지고 돈을 얼마 받고 그다음에 개인 후원하는 사람들 얼마씩 뭐 받았는 만큼 다 준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도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하고 나서 난 다 받아 나는 내 피해금 다 이제 챙겼으니까 뭐 이거 하든 안 하든 관심 없는 것들이 전부 다인데 그냥 끝내면은 되지 않느냐. 극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면 정말 이 뭐 이게 제가 공식적으로 내가 책임자고 니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돈을 얼마씩 줬고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용어 하나 뭐 이 조사 하나 또는 마지막에 있다 없다 맞다 아니다 뭐 이것만 딱 그걸로 모든 것은 판결을 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욕을 했는데 어떠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열이 받고 해서 모욕적인 표현을 썼다.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법으로 걸면은 그냥 걸리는 거예요. 저 벌금 70만 원 맞았어요. 100만 원 나왔는 거 1심을 제가 정식 재판을 갔어요. 그래서 70만 원이 됐고 2심을 갔어요. 13일인가 뭐 뭐 항소한 거에 대한 재판이 있어요. 대구로 가야 돼요. 그 사이에 이 제가 그 사람하고 어 기본적으로 이게 저는 사기가 아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은 당신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가장 많이 돈을 벌었으니까 이 싸움에 어떠한 것이든 보탬이 좀 되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주겠느냐. 해주, 자기도 이 프론티어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뭔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를 더 붙이는 거죠. 모욕죄 좀 처벌 안 받도록 합의 좀 해도 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모욕죄로 걸었지만은 뭐 억한 심정이 뭐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이해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뭐 그거 해주겠다고 해서 그거 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내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만났을 때 저 새끼 뒤에서 또 꿍꿍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뭐그 받아들일 거다라고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나쁜 짓 하는 게 아닌데 어, 그리고 그러한 뭐 이야기가 그좀 어떻게 보면 약속 같은 거를 좀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좋은 거지. 그리고 저는 사기등으로 그 사람을 고소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하고 합의를 할 것도 없어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뭐 이미 그런 내용이 올라왔으니까 뭐 송가병 시자 붙였다고 그걸 존칭이라고 지랄할 뭐 이 정도인데 그것들이 도대체 뭐 하는 작자들인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 어제 지갑에 뭐 스태킹 얼마 했는지 제가 보여드렸고 그게 또 다가 아니고 저는 분명히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스태킹 한 거 포함을 해서 그런 거다.
아, 뒤에 제가 좀 더 사는 것도 있어요. 가격이 좀 내려왔으니까 조금 더 사는 것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자의 이야기대로라면 그 우리가 범죄자라고 하고 지들도 범죄자라고 하는 그자가 올려놨는 내용을 보고서 저보고 스태킹을 수백만 원밖에 안 했는 피해자냐 뭐 이런 식으로 묻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인용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쪽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저를 죽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다. 뭐 저거 그 의도가 보인다. 차도 마찬가지. 뭐 오늘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던데 다른 어떤 쪽에 사람이 뭐 벤츠를 사고 뭐 그랬는데 저는 분명히 2022년 3월이면은 3월 4일인 걸로 저는 등록일자가 3월 4일인가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2년 2월 26일이 7달러로 플랫폼 가격이 인상한 날이에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 차를 산 거예요. 후원은 언제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허재백이라는 놈을 그냥 조져버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 저 입을 틀어막으면은 결국에 누가 좋은 거냐? 범죄자가 좋은 거예요. 피해자들한테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게 정보 공유, 웃기 찾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요. 그 몇 명한테. 심지어 월 회비까지 받는 쪽에서 그거를 정보를 얼만큼 공유를 하는지. 저는 감사한 분들 포함해가지고 믿고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그 뭐 깃방맹이라도 한테 지어받고 싶은 그런 것들도 제가 전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공짜라고요.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있어도 받아요. 저만큼 제대로 된 내용을 뭐 그래도 좀 참조를 할 만한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경우는 저는 뭐 스스로 생각할 때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자만심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든 공개적으로 줌에서 뭐 토론을 원하면 하고 다 하겠다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김판중, 송가병, 뭐 최영규, 뭐 그 저기 뭐 진원자 뭐 다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라고 공개 토론 여기에서 하고 녹화본 올리자고. 그다음에 심지어 예전에 뭐 그 저희 단톡방이 그 뭐 공무원이고 뭐 컴퓨터 뭐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하자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까 그냥 애들하고 뭐 저기 단풍 구경 가가지고 시간 없다고 쑥 빠져나가고 뭐 거지랄 떠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이게 떳떳지 못하고 떳떳하면은 사실은 얼굴 내 까고 누군지 확실하게 좀 상대도 알아야 되고 얼굴만 안다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뭔 짓을 했던 사람인지 그거 모르잖아요. 저는 영상으로만 접한 지가 여러분들하고 접한 지가 10월 달이니까 22년 10월이었죠. 23년 10월, 24년 10월, 25년 10월 거의 3년 됐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